문학을 좋아하고 시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다. 때로는 한 편의 시로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소설 속 이야기에서 삶의 지혜를 엿보기도 합니다. 문학이 주는 즐거움과 문인들의 삶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문학의 향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문인의 서재. 누가 보아도 서재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켜켜이 쌓인 책들이 그가 걸어온 길을 말해줍니다. 수많은 책들 중에서도 유독히 눈에 띄는 책, 다름 아닌 동화책입니다. 벌써 40년을 훌쩍 넘긴 그의 첫 동화집. 긴 세월 동안 아이들에게 꿈을 들려주고 있는 한상수 문인을 만나봅니다. 풍선 먹은 사냥개는 1968년도에 발간이 됐는데, 그 전에 58년도부터 제가 써서 신문 잡지에 이런 데 발표한 그런 작품들을 모아서 낸 책입니다. 동화집인데, 그 동화집으로 인해서 문단에 데뷔하게 되고 문인협회 가입이 되고, 그때서부터 아동문학 동화를 쓰기 시작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한 그런 책입니다. 문인의 처녀작인 풍선 먹은 사냥개는 당시 베스트셀러에 꼽힐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는데요. 어려웠던 시절, 아이들은 줄인 배보다 문학에 더욱 목말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대전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58년도에 청양군 운곡국민학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교사로 갔었는데, 학교에 가니까 도서관이 따로 지금처럼 책장 하나에 한 50권 정도의 책이 있었는데, 거의가 교사 생활을 위한 그런 책이고 어린이를 위한 책은 없었어요. 그 중에 딱 한 권 있었는데 그게 이솝우화집이었어요. 이 이솝우화집을 어린이들에게 그 종례 시간에 한 편씩, 하루에 한 편씩 읽어주었는데, 어린이들 반응도 좋고 그래서 계속 읽어줬어요. 그런데 한 달도 안 가서 이솝우화집에 있는 동화는 바닥이, 그래서 또 다시 또 그 책을 또 읽어줬어요. 그 아이들이 읽은 것을 들어도 아주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그것을 읽어주다가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옛날 이야기, 전래동화죠. 그거 수집을 하고 제가 이제 동화를 창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직접 발로 뛰어 엮어낸 전래동화집은 한국 아동문학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가정방문을 가면 학부형들한테 옛날 얘기를 수집을 하고, 심지어는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술집에 가게 되면 술집 여자 붙들고서도, 그분들 다른 분 술 먹기 정신없는데 술집 여자 붙들고 뭐 옛날 얘기 들은 거 없느냐. 그 여행을 할 때 버스 속에서도 이제 인사를 하고 옛날 얘기를 수집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전래동화를 본격적으로 수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과거에 나온 책을 대개 옮기는 전래동화만 있었는데, 저는 직접 현장에서, 농촌에서, 어촌에서, 버스칸에서, 술집에서 이렇게 수집한 그런 것을 어린이들에게 읽혀주기 위해서 동화로 창작해서 읽어주기 시작해서, 그들은 이제 동화책, 제가 이제 동화 쓰는데 전래동화를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전래동화를 수집한, 뭐 제가 이런 얘기하기 뭐 하지만은 어떤 최초로 했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곧 책으로 정음사에서 이제 충남민담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옛날 이야기, 옛날 옛적 이야기, 뭐
많이 나가기 시작했고, 그 뒤에 그것이 이제 그 옛날 그 MBC의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소재가 거의 그 한국 민남에서 제가 쓴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것을 제가 많이 봤고, 그리고 두산 사보 같은데 뭐 이래 돼서 한동안 연재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새로운 것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모아서 지금은 이제 그것이 집대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동문학과 민담과 신화, 전설 이렇게 확대해서 많이 수집하고 또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 40여 년간의 연구를 집대성해서 어린이들이 읽기 쉽게 풀어낸 전래 동화집은 2006년 소년 한국 우수 어린이 도서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직접 동화를 쓰기 시작한 한상수 작가. 어쩌면 그가 평생 문인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1945년도에 해방되던 애가 1학년이었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국민학교 1학년이었었는데, 해방이 되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없었어요. 일본인 교사들이 일본으로 가고 나서. 그냥 학교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1, 2, 3학년은 6학년 언니들이 와서 가르치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그 유만식 선생이라고 그분이 보충 수업을 들었는데, 되게 이제 글짓기 시키거나 산수 문제 푸는데, 글짓기 뭐 봄에 대해서 쓰라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써놓은 것을 학생들에게 읽히면서 좋다고 칭찬을 냈어요. 그분이. 그리고 우리 반에서만 익힌 것이 아니라 다른 반에서 자습할 때 또 이거 누가 쓴 것이다 하고 읽혀주고. 그래서 그때 내가 사실 문학적인 재능도 없는데 문학적인 재능이 내가 굉장히 많은 줄로 그렇게 그런 생각이 충만하게 살아왔어요. 일찍이 문학의 두각을 타냈던 작가의 학창시절. 당시 사범학교 문예부를 이끌었던 고 한성기 시인의 지도 아래 숲이라고 하는 동인회를 만들어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55년도에 제가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해서 문학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숲 문학 동인회를 조직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대전고등학교는 참 문학 동인회라는 동인회가 있고, 대전에 이제 두 동인회가 있었는데, 학생들 사범학교에 이제 한성기 선생이 이제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선생님은 수업을 1시간 하면은 우리가 아주 맛있는 음식점에서 아주 명품 요리를 먹었을 때 느꼈던 맛처럼 아주 맛있는 수업을 했어요. 그분이. 그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들 감성이 막 부럭부럭 자라고, 또 그분은 우리들에게 문학의 어떤 의욕을 갖게끔 문학의 씨앗을 우리 가슴속에 심어주고, 그때서부터 이제 문학을 하기 시작해서 교사 발령 받고 나가서는 전국의 그 아동문학가들 이제 그 모임체인 전국 교단 아동문학회 뭐 이런 동인회 이런 이름으로 한 20명 정도 전국에 있는 그 아동문학가들이 모여서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갈고 닦아온 문학에 대한 열정이 아이들과 만나 비로소 세상에 꽃을 피워냈습니다. 어린 아이의 눈으로 순수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한상수 문인. 우리가 길을 갈 때, 사람을 볼 때 사람마다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노인네들에게, 병이 있는 사람들은 노인들은 노인들을 열심히 보고, 젊은이들 같으면은 이성을 막 열심히 바라보고, 뭐 직장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죠. 뭐 경찰 같으면 뭐 도둑놈을 바라본다든가. 근데 이제 아동문학을 하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고아원 같은 데 갔을 때 소풍기에서 어린이들 만났을 때 거기서 몇 시간이고 그들 그 바라보고 또 얘기하고 지금에 와서는 아주 소외당하고 핍박당하고 또 절망에 빠져 있고 그런 어린이들을 찾아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동화를 써서 그런 어린이들에게 어떤 위안, 새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동화를 참작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로 문인으로 일평생 지내오면서 다방면에 걸쳐서 수많은 저서를 남긴 한상수 문인. 동화작가로 등단을 했지만은 그의 열정은 문학이라고 하는 커다란 세계 안에서 고루 녹아들어 있습니다. 별로 자랑거리가 안 돼요. 근데 어떤 면에서 이제 외국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그 소설 유명한 소설도 쓰고 또 희곡도 쓰고 또 시도 쓰고 또 동화도 쓰고 막 이렇게 기획문도 쓰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 쓰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가지 문학을 이렇게 쭉 해온 것을 더 알아줘요. 한 가지 한 우물 판다. 뭐 이제. 근데 저는 그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좀 얘기한다면 조금 너무 그 과잉적인 의욕이 있어요. 어떤 욕심이랄까 할까. 네, 그래서 그림도 못 그렸던 것이 아쉬워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사진도 촬영해서 그쪽에도 하고 또 문학에서도 사실은 제가 발표를 책으로 안 내서 그렇지 그 이제 언젠가 낼 때 시집을 뭐 몇 권 낼 정도로 시도 써는 것도 있어요. 또 이제 기획문도 쓰고. 근데 이제 독립운동에 관해서는 광복 그 50년을 맞이해서 그 독립운동 사적지를 전 세계를 그 탐방해서 사진과 글을 해서 책을 내겠다고 그 추진을 했어요. 이제 서울에서 알아보니까 혼자 여행을 가서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전부 해올 수 있는 사람을 하니까 글은 잘 쓰는 사람이 있지만 사진을 촬영 못하고 그렇게 해도 또 외국 여행을 많이 그 당시에 외국 여행하는 사람 많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돼서 전 세계 우리 독립운동 흔적이 있는 것은 1년 동안 계속 출장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것을 한국 독립운동 유적지라고 하는 책을 내서 청와대 김영삼 대통령에게 증정이 됐고 그리고 그 기획문은 대전일보에 1년 넘게 연재가 됐어요. 한 페이지, 완전히 한 페이지 사진과 기획문을.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책으로 낸 것이 있는데, 제가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반 그 여행한 그 뭐 세계 풍물 기행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것도 하고, 청풍 화보지에도 한 15년 가까이 그 매월 그 기획문을 연재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문학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의도한다고 그랬죠. 별로 안 좋게 보고 그가 취미로 시작한 사진은 대한민국 사진 대전에서 수상을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서 소통의 즐거움을 얻고 있는 문인. 그가 동화를 쓰는 원동력은 이런 청년 같은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하면은 어떤 점이
문학 활동하는 데 좋으냐 하면은 새로운 소재의 만남입니다. 아프리카 소녀의 어떤 슬픈 이야기, 또 미국에 있는 어떤 소년의 그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이야기, 그런 것을 많이 취재할 수 있어요. 문학이 그냥 우리 고장 어린이, 우리 동네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의 어린이를 들에게 퍼져나가야지 되고, 또 지금 인류의 지금 과제라고 할까, 어린이들의 가장 지금 숙제가 건강한 가정에서 건전하게 자라는 어린이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잘 사는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다 사회활동하고 바쁘니까 혼자 외톨이로 있는 경우도 있고, 입시 경쟁 막 이런 거 학원 다니는 거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거예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계속.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감 받아서 작품 활동 하기 때문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동문학에 전념해 오면서 때로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이들을 위한 창작 동화에 매진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한국 아동문학이 대개 초등학교 교사들이 많이 그 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선 현장에서 어린이들과 생활하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어린이들하고 생활하니까 문학적인 어떤 새로운 도전이랄까, 이제 뭐 새로운 실험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하는데 좀 소홀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하던 대로 스타일을 그냥 하고 있거든요. 시나 소설은 자꾸 변화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을 가지고 소재로 쓰면은 그 아동문학인 줄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너무 이제 안일에 빠져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좀 더 그 문장도 뭐 경어체로 하지 않고 평어체로, 그전에는 저도 경어체로 했었어요. 평어체로 하고, 그리고 작품 소재도 과거에는 권선징악적인 아름다운 이야기만 주로 했는데, 제 경우는 어린이들의 생활에서 절망하고 또 소외당하고 짓밟히고 고통받는 그런 어린이들을 소재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10년이나 20년과 많이 달라진 것이, 과거에는 어머니 아버지들 밑에서 조난하지나 자랐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가 반쪽 어머니가 계시면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런 어린이들의 그 감성적인 그런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동화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소재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작품 진행 관계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끝나기보다는, 소설이나 동화가 외국에서는 경계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경계를 허물고 어린이들과 어른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저녁에 앉아서 읽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승화되지 않으면은 아동문학이 너무 이렇게 답습해서 독자들이 외면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 머무르지 않고 변화를 실천하는, 노력하는 문인,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에게 꿈을 들려주고 싶은 소망. 그것이 오늘 또 문인이 동화를 쓰는 이유입니다. 동화는 내가 문학을 할 때는 처음에 시도 쓰고 소설도 쓴다고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화를 쓰는 것으로 내가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옛날 50년대나 60년대 아동문학가 하면 문학적으로 좀 한층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던 시대였었어요. 근데 동화를 쓰려면 소설을 쓰는 그런 기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완전히 마스터한 데다 동심이 들어가야지 돼요. 성인 소설은 동심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 쓰는 사람들은 동화 쓴다면 그거 어린애들을 위한 거 문학적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더 어려워요. 그게 동심을 소재로 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는 그 소설가들이 말년에 은퇴할 때 이제 동화를 쓰기 시작해 인생을 전부 파악한 뒤에 톨스토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그 형편이 다르지만은 좀 동화가 나에게 준 어떤 큰 사명이다 생각하고 지금 현재의 한국 동화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내가 기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좀 대학에 있다 보니까 동화 소홀이 됐는데 전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예쁜 동화를 써내려가는 한상수 작가. 피터팬처럼 순수한 꿈을 꾸는 문인의 길을 응원합니다.